안녕하세요. 모아바 이현철입니다. 최근 경실련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은 집이 안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과연 반값 아파트가 집값을 잡을까요? 근데 이분들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. 뭘 갖고 얘기하냐면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, 세곡동의 보금자리 주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이게 미분양이 났어요. 그리고 이게 미분양이 나면서 강남 집값이 한꺼번에 뚝 떨어졌어요. 이게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이거는 답답하죠.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. 진짜로.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분양이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1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때 당시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.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, 싼 아파트를 공급을 해도 이게 미분양이 났던 거예요. 아무도 안 사는 분위기였으니까요. 아무도 안 사는 분위기에 세곡동이 사실 이렇게 위치가 좋은 지역이 아니거든요. 강남에서 약간 외진 지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강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외진 지역에 이 가격이면 오히려 비싸다. 이게 반값도 아니다. 라는 인식이 많았던 거예요.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분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분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. 근데 지금 시점의 반값 아파트는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시장 열기만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. 왜냐?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잖아요. 시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시장 구조가 이중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.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지금 일반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. 그럼 반값 아파트로 분양을 하게 되면 얘가 분양했던 게 나중에 일반 시장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요. 낮은 가격에 있던 게 이쪽 편입이 되면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. 이만큼의 갭. 그래서 로또가 되는 겁니다. 로또. 근데 이게 왜 로또가 되냐?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한정판.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정부가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시장이 수용할 만큼 많은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. 원래 못하는 겁니다. 일단 땅도 없고요. 비용도 없습니다. 국가가 그 비용을 다 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민간이 해야 되는데 민간 건설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공급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. 낮은 가격으로 무한정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일반 시장이 죽을 수 있어요. 제가 이거를 다른 분 인터뷰할 때 운동화 시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드렸습니다. 한정판 운동화 이거를 이제 간간히 계속 팔았습니다. 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고 시장이 형성이 됐죠. 근데 중고 시장이 지금 과열이 돼가지고 중고 시장이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정판 운동화가 처음에는 이 가격에 팔았던 게 그대로 있다가 이 가격에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중고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다가 가격이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.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무조건 사기만 하면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얘를 공급하는 날은 어떻게 되냐? 텐트 치고 줄 섭니다. 밤새도록 줄 서요. 얘가 공급하는 예정 날이 되면 미리 텐트를 치고 줄을 씁니다. 지금은 아직 일반인들은 이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줄 서고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한정판 운동화 매니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줄을 가서 씁니다. 밤새도록. 그래서 이걸 사게 되잖아요. 그러면 중간 브로커가 와서 이분한테 딜을 해요. 나 가격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. 그럼 당연히 이분이 산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죠. 그러면 그냥 밤새 한번 고생한 것 가지고 수십만 원, 많게는 진짜 수백만 원을 벌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
근데 왜 이게 벌어지냐?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한정판. 근데 이거를 제조사에서 한정판을 만들지 않고 무한 공급을 해버린다. 이 수요를 넘어설 만큼 무한 공급을 해버린다. 그럼 이 시장이 열리질 않습니다. 무너져 버리죠. 그냥 그 공급가가 정상가가 되는 거예요. 이 일반 시장이 오르락내리고랑 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계속 공급이 되니까. 계속 공급이 되니까 여기서 비싸게 살려고 하면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죠. 얘 가서 사면 되니까. 그러니까 여기가 무한정 공급이 된다라는 전제가 되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무한정 공급이 아니잖아요. 한정판입니다. 한정판일 때는 얘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무조건 열기만 더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 시장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. 시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냥 단순한 결과가 지금도 똑같은 결과를 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제가 옛날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올렸을 때 그때 그랬어요.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이 안 팔리는 상황이 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지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안 팔릴 상황입니까? 무조건 줄 서서 수백, 수천 대 1 경쟁률이 생기겠죠. 안 팔리면 되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안 팔릴 수는 없잖아요. 이게 안 팔리는 상황은 언제 나오냐? 이게 하락하고 있을 때,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얘가 낮은 가격에 공급해도 안 팔릴 수 있어요.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. 이제 얘도 안 팔리고 얘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세곡동 이 보금자리 주택의 역할이었습니다. 이거를 시장 상황을 모르는 채 이것만 갖다가 딱 들이대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근데 이분들은 자기 책임이 없어요.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정부가 실현할 것도 아니니까. 그러니까 그냥 막 질러대는 겁니다. 이걸 했으면은 분명히 이겼을 텐데. 이렇게 막 질러대는 것이죠. 그러면 또 이 말이 시장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. 진짜 반값 아파트, 그러니까 마스크가 그랬잖아요. 마스크가 비싸게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걸 싼 가격으로 공공 마스크를 공급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. 이거는 이중시장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단일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, 그리고 정부가 계속 무한정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. 핵심이 있는 겁니다. 핵심. 공급이 무한정 가능한 거예요. 그런 거를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죠. 보유세를 늘렸으면 시장을 잡았을 텐데, 참 이것도 정말 한심한 소리예요. 보유세를 얼마를 늘릴 건가? 지금 보유세는 역대 정부에서 최고 수준입니다. 그럼 얼마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, 얼마를 늘렸을 때 시장이 안정화될 거냐, 아니면 진짜 떨어질 거냐, 이거에 대한 결과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저도 모릅니다. 이거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. 물론 보유세를 올리면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. 30% 막 이렇게.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일 때 과연 떨어질 거냐, 아니면 안정화될 거냐, 이거에 대한 기준치가 아예 없어요. 자,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. 만약에 5% 정도로 올렸는데 시장이 안 떨어진다.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이분은 당연히 그럴 겁니다. 네가 약하게 올렸으니까 그렇지. 그게 말입니까? 막걸리입니까? 그럼 뭐 10% 올리라는 거예요? 10% 올리면 폭동이 일어나요. 폭동이. 집값 잡으려고 일반 서민들, 나머지 정말 성실하고 투기꾼 아닌 사람들까지 다 잡는 거잖아요. 폭동이 일어납니다. 그걸 누가 책임져요? 정부가 그걸 할 것 같습니까? 이게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냥 말을 막 내뱉고 그냥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들고,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보유세는 어려운 거예요. 얼마만큼을 올려야 효과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렸는데, 만약에 올렸는데 효과가 안 났어. 그러면 세금만 올렸다고 엄청 욕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자, 올렸는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폭락을 해버려요. 폭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아,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? 미쳤다라고 얘기하죠. 정부가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.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렸을 때 안정화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, 이걸 찾을 사람이 없다니까.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아무도 없습니다.
근데 이거를 실험적으로 자꾸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만 해도 벌써 집값 올라가는 거에 관계없이 집을 계속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들,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보유세를 올렸는데 이런 사람들, 나는 진짜 집값 올라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집에서 20년 30년 살고 있는데 어디 이사 갈 생각도 없는데 지금 보유세가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거보다 더 올리면 피해 보는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.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? 당신이 질 겁니까? 지지도 않을 거잖아요. 그러면서 막 내뱉으면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하는 부분은,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냥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은 막 지를 수 있어요. 영향력이 없으니까. 저 같은 사람은 보유세 막 30% 40% 올리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영향력이 없으니까. 그냥 책임도 안 지고 영향력도 없으니까 네, 막 내지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경실련은 영향력이 큰 단체예요. 그런 데서 막 내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. 시장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.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단체라면 제대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